안녕하십니까. 부사TV의 부사입니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회사 집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2차선에 고속도로 2차선을 가고 있는데 그 2차선을 지속했다고 누가 이제 신고를 놨는가 봐요. 그래 과태료 5만 원을 냈거든요. 하루 8만 원 버는데 5만 원을 뺏어가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튼 2차선 정속 주행이 아니고 지속 주행, 화물차 같은 경우는 1톤 같은 경우는 2차선까지 진입은 되거든요. 근데 2차선을 오랫동안 또 운행을 하면 안 되고 또 다시 3차선으로 갈아타든지 4차선으로 갈아타고 해야 되는데 해필이면 그거를 또 누가 졸졸 따라가지고 그걸 또 신고했네요. 근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2차선에서 달리는 포토나 본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에퀴온 스포츠나 고란도 스포츠 각종 픽업 트럭들 걔네들 모두 2차선에 오래 달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 또 신고한단 말이죠. 주로 1차선은 무조건 다 안 들어가죠. 화물차 같은 1차선은 진입 금지니까. 근데 2차선 같은 경우는 들어가요. 추월 차로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뭘 괘씸했는지 깜빡이 항상 놓고 들어가고 공간을 띄워놓고 들어가고 항상 그랬는데 화물차가 지 앞에 가니까 괘씸하다 이거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졸졸졸 미행하듯이 따라와서 그거를 이제 녹화해서 이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했는가 봐요. 아무튼 그 인간 때문에 생동 5만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렸으니까 딱지가 날라왔겠죠. 한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딱지가 날라왔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못 내준다 이카더라고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그걸 몰라요. 희한한 게 화물차 타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이런 거는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돈으로 까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 일하면서 생긴 일을 회사 측에서는 회사에서 일을 시켰지만은 네가 잘못했는 거니까 네 월급에서 까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참 미련도 없습니다. 회사에 일단 이번 달까지만 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또 찾아봐야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2차선 1차선은 어차피 추월 차로기 때문에 누구나 오래 달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2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선도 승용차들은 상관이 없고요. 화물차 픽업이나 픽업 트럭이나 화물차 1톤 이런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은 2차로 오래 달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 또 신고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당해가지고 새로운 걸 알았지만 저도 화물차를 오래 타고 댕겼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1차선에 포토 달리는 것도 솔직히 신고하면 됩니다. 그건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2차선 같은 경우는 사람들 운전하면서도 그거 모르는 사람 천질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돈 5만원 때문에 회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인생살이가 좀 쉽지가 않네요. 제가 월급을 받아도 시급으로 받기 때문에 1시간에 9,1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해봐야 8만원도 못 벌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맨날 하루에 300km씩 운전하고 무거운 거 죄다 까대기로 차에 화물차에 실었다가 올렸다가 그래 바쁘게 움직이는데 일하면서 생긴 그런 거를 지정차로 위반 그런 걸로 또 신고를 당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니까 참 그 신고한 놈은 참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청 깨끗한 놈인 것 같습니다. 지는 절대 범법도 안 하고 바르게 사는 인간이겠죠. 너무 세상이 삭막해졌어요. 사소한 거 조금만 있으면 신고, 뭐든 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나중에 북한이 되겠죠. 북한같이 서로 신고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되는 세상보다는 옛날에 우리 운전하다 보면 옛날 과속 카메라 없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
저 앞에 경찰이 있다고 쌍라이트를 켜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90년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타고 가면 반대쪽에서 갑자기 뭐 번쩍번쩍거려요. 그러면 아 저 앞에 경찰이 있구만, 조심해 임마, 너 안전벨트 매든지 헬멧을 쓰든지 다 조심해 하면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저 앞에 경찰이 있구나 가면 진짜 경찰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정이 넘쳐가지고 너 피해를 보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경찰 단속에 걸리지 말아라 하고. 얼마 전에 또 운전하면서 포토인데 뒤쪽이 호루로 다 덮여 있더라고요. 브레이크 등도 막혀 있고 뭐 번호판도 다 막혀 있고. 그러면 솔직히 뒤따라가는 차들은 그 차가 서든지 안 서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고를 했죠, 112에. 일단 위험하니까. 이 화물차가 이래 쌩쌩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저기 브레이크 등도 없고 깜빡이도 없고 번호판도 다 막혀 있고, 그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해가지고 잡았는데, 이제 하는 말이 그 전날에 비가 서울에 요번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영업하려고 이제 납품 제품을 실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호루를 밑에까지 덮어놓은 거예요. 비가 들어가면 또 물건이 손상당하면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서울에서 대구 이쪽으로 내려왔는 거죠. 근데 그동안 아무도 신고 안 한 것도 좀 웃기죠. 그 장거리를 달려왔는데 아무도 신고 안 했다는 것도 그만큼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혹시나 사고 나면 또 대형 사고 아닙니까? 이 차가 만약에 앞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 차량은 브레이크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때려박는 겁니다. 한순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해서 했는데 경찰이 뭐 먹고 살라고 그런 거니까 경찰도 그런 걸 봐줍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고 그랬는 거니까. 경찰과 연락 와가지고 아 요번에 좀 그렇다, 좀 이건 그냥 경고만 하고 그래 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유도리 있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무작정 딱지 내면서 돈만 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경찰도 사람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솔직히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딱지 내보면 그 벌금이 과태료인가 뭐 30만인가 50만인가 그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 그 사람은 하루 딱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뱉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주의를 줬는 거죠. 다음부터는 항상 확인하고 운전하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솔직히 경찰관님이 참 멋있었습니다. 무작정 그 딱지만 끊는 게 아니고 사람 냄새가 났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경찰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이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화물차 그냥 2차로 그냥 앞에 가니까 뭐 기분이 나빴는지. 그만 오늘도 제가 화물차 타면서 보니까 수백 대를 봤어요, 그런 차를. 그럼 그 사람들 다 신고 나쁘면 세상이 어디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니는 차들이 한두 대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하겠죠. 그러면 또 딱지 끊긴 사람 또 열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 신고하고 하면 길거리 운전 아무도 못합니다. 뭐 조금만 움직이면 다 신고 때릴 거 아닙니까? 노랑불에 지나가면서 기다리다가 정말 빨간색 불 지나가네 찍어야지. 그런 세상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잡소리 좀 많이 길었죠. 일단 제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이 날아갔다는 거, 그 쓰레기 신고한 놈이 제 직장을 말아먹었다는 거, 5만원 날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5만원으로 인해서 회사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장이 날아갔다는 게 좀 포인트죠. 오늘은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앞으로 한 7일 남았는데 7일 열심히 하고 또 추석이 오기 전에 또 새로운 직장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이 살펴볼 제품은 아카데미 과학의 미그 21입니다. 요격 전투기 PC 배드라고. 요거 리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이 씨인간 이거는 뭐 하냐고 뭐 잡소리가 한 여기는 이제 뭐 장난감도 소개하는 거지만 뭐 일상에 있었던 뭐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은 뭐 뒤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항상 제 채널 뭐 자주 업로드를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놀러 와주시는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만 이제 같이 즐기면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고 싶었거든요. 답답해서 한번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 제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오는 1:72 스케일. 1:72는 좀 작은 스케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그 21, 옛날에는 막 이거 제트기로 이제 구소련 시절에 뭐 날라다녔던 그런 요격기입니다. 요격기 전투기라고. 당시 요 적기를 날자 요 시리즈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중고장터에서 구했습니다. 이거는 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구한 거는 어디로 가고 뭐 누구한테 드렸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기억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 제품이 생각나서 구입해봤습니다. 일단 옆면을 보면 여기 이제 11세용이라고 적혀있고, 그다음에 제조는 1993년 9월. 여러분들은 1993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참 학창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다음 여기 보면 PC 베드 적혀 있고, 여기 보면 또 옆에 이제 완성시. 요즘의 전투기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구리구리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거 날라 댕겼다는 거.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품 카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세가와인지 아니면 저기 뭐고, 아무튼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카피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아트도 일본 박스 아트 그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사 마크. 이게 이제 우간다 옛날 우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놀렸던 기억 나는데, 우간다 공군도 있고 이집트 공군도 있고 이스라엘 공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마크가 있고, 당시 가격은 1,500원입니다. 1,500원 뭐 이 당시 93년도 1,500원이면 뭐 이쯤 되면 보통 학생들 뭐 300원 500원 받던 시절 아닙니까? 대충 그 정도로 학창 시절 좀 컸을 때니까 1,500원이면 뭐 무난하죠. 이때 이제 탱크가 한 5, 6천원 했으니까.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게 이제 시리즈 넘버 2입니다. 시리즈 넘버 2라고 적혀있고, 여기 보면 저번에 봤던 미라지 C, 그 다음에 R, 요 정찰 버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F5,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스탕.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안에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요 프로펠러가 빌빌 돌아갔던 모토라이저 제품입니다. 이거 요즘에도 이 제품을 구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게 좀 단점이고, 그 대신에 이제 1:32라서 이건 좀 큽니다. 비행기가 만들어 놓으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나름 인기가 있었죠. F5. 요거는 이제 미국 버전이고, 그 제공호는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48 스케일이고, 얘네들도 다 보면 1:48 스케일입니다. 이것도 1:48이고, 이것도 1:48이고, 요거는 이제 1:32입니다. 1:32는 비행기로 따지면 빅 스케일입니다. 요게 이제 중간급이고, 요거는 72입니다. 72는 작다는 거죠. 근데 비행기 기존 실제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에 따라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뭐 여객기 있지 않습니까? 뭐 보잉 뭐 747에 이런 거, 그런 게 만약에 1:70이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작은 비행기다 보니까 1:70이니까 작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이제 중간에 띠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사지 우간다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그렇게 있네요. 201번이네요. 북한 그 빨간 별 그걸 붙이면 뭐 북한 공군이 되는 거죠. 북한에도 이게 있으니까.
뒷면은 뭐 물에 접사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쓱 조져라 뭐 그런 겁니다. 설명서는 좀 더 보고 이제 런너 이게 다입니다. 이게 뭐 1,500원짜리 사실 1,500원짜리 뭐 그렇죠. 보면 런너는 그렇게 없습니다. 뭐가 또 안 빠지면 막 나와. 또 안 나와 하면 이제 나오라고. 그래. 솔직히 크기는 이제 요 정도 사람 손으로 봤을 때 손바닥보다는 조금 작고 그렇네요. 이거 뭐 솔직히 뭐 별 거 없습니다. 요 바디 몸체 하나 딸랑 있고 요 발통 3개 앞에 1개 뒤에 2개 그 다음에 요 주둥이 흡기 쪽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밑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이거 보면 옛날 본드 아카데미 본드가 있고요. 조종사가 그래도 이 코딱지만한 비행기에 조종사 아저씨 파일럿이 들어있네요. 이야 나름 뭐 아저씨 웃고 있는 건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있고 요거 이제 좌우 날개 뒤쪽 날개인 것 같고 여기 보면 이게 연료 탱크인지 뭐 연료 탱크는 아니고 미사일 같습니다. 뒤에 날개가 달린 거 보니까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 캐노피 뭐 투명 하나 빌빌 돌아 댕기죠. 보면 캐노피 꼭 보면 꼭 그거 같습니다. 저거 뭐고 이쪽 한 게 그 옛날 애들 그 헤어할 때 똥꼬에다가 쑤시는 그거 그 약 알약 같이 생긴 거 많이 생겼네요. 아무튼 뭐 제품은 볼 거 없습니다. 딸랑 런너 2장에 조립도 간단하고 이게 뭐 누구나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설명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적기를 식별할 수 있게끔 민방공 훈련에 도움 되도록 옛날에 우리 뭐 민방위 훈련할 때 맨날 왱 그리면 그 비행기 혹시나 또 땡기면 또 밑에 숨고 지하에 숨고 있다는 기억이 나네요. 여기 보면 마하가 2라고 적혀있네요. 마하 2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영상을 정지시키고 이 글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대충 이게 뭔지 여기 보면 뭐 1953년도부터 설계해서 1956년도 항공쇼에 처음 나타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뭐 저 공산당 나라들 소련 외에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핀란드 뭐 공산당 아닌 중립국도 있고 뭐 골고루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색칠할 때 그 다음 전사지 붙이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가 아니고 에집트라고 하네요. 이렇게 에집트라고 적혀있고 요거는 우간다 공군. 우간다 공군 생소합니다. 이거 우간다 공군. 이스라엘은 뭐 원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군 이렇게 돼 있고 반대쪽은 여기 미사일 로켓 여기 보면 또 아저씨 너무 좀 처량합니다. 이거 뭐 조종석이 뭐 이거 뭐야 이거 계기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럼 눈으로 그냥 확인하고 그냥 뭐 잡아 달리는 거구만. 잡아 날아가는 거구만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파일럿 색칠 이렇게 백색, 녹색, 오렌지 뭐 골고루 하네요. 아저씨 의자 너무 불편하게 돼 있네요. 너무 좀 옛날 비행기라서 그런지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조립은 엄청 간단해요. 그냥 붙이고 꼭꼭 붙이고 꼭 하면 끝이네. 발통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꼬챙이 쑤시고 발통 달고 캐노피 달고 그다음에 이제 전사지 마크 붙이는 거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이네요. 이게 끝입니다. 뭐 없어요. 단지 옛날 제품이라는 거. 뭔가 좀 그렇죠? 그냥 이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런 간단한 제품 그때는 이 정도로 허급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나름 옛날 거라서 그런지 뭐 옛날 향수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볼 건 없지만 한번 살펴본 적기를 알자 시리즈 중에 PC배드 미그 21 전투 요격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아저씨가 이래 있고 별거 없네요. 뭐 아무튼 뭐 나름 일본 박스 아트를 카피해서 만든. 아 근데 이게 뭐였더라? 하세가와가 아니고 뭐 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저 뭐고 댓글로 이 제품이 어디 회사가 나왔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저 뭐고 뭐였죠? 제공호랑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제품들 줄줄이 또 영상을 찍어갖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힘내겠습니다. 힘내고 또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